8장 무의에 관하여. 우리 무의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했죠. 르네상스 기의 의미로 페트라르카가, 이 사람은 이태리 사람이죠, 유행시킨 개념,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 공적 의문을 떠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무의는. 근데 우리 팡타그레일 제3세에서 무의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노동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육체적 욕망을 억제하는 방법 중에서 몇 가지 중에서 꾸준한 노동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무의는 음란의 근원으로 먼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무의는 아니고, 여기 보면은 저는 처음에 장자의 무인 줄 알고 그것도 한참 생각하다가 찾아봤다니,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서 공적 의무를 떠나 있는 상태다 이러면서 나오더라. 거기 보면은 한 5번째 줄에 본론의 훌륭한 생산 활동을 위해서는 다른 씨앗을 받아 수태해야 하듯이 정신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 베르길루스가 한 말 있죠. 해나 달에 빛나는 이미지를 반사할 때 반사광이 사방으로 날아다니다 동중으로 붙여 올라 천장 가두리 장식 대리점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동리할 때는 어리석은 생각이건 망상이건 정신이 못 만들어내는 것이 없으니 그것은 병자들이 망상 같은 환경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확고한 목표가 없는 영혼은 길을 잃고 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재밌는 표현이, 사람들이 말하다 도처에 있다는 것은 아무데도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나는, 네 번째 줄이죠. 정신의 어리석음과 기이함을 내 마음대로 관찰하려고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기록하기 위해서 관찰한 게 아니죠. 관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표현이 몽테인의 이게 그 에세이를 쓰면서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관찰하려고 기록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 정신 스스로 그것들을 부끄러워하게 할 수 있으리라 희망해서 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대말은 기록하기 위해서 관찰한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9장 거짓말장애들에 관하여, 그 사람은 자기가 기억력이 별로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기준이겠죠. 자기 기준일 것 같은데, 그게 한 8번째 줄인가요? B로 시작되는 기억력 부족으로 내가 겪은 불편함이 적지 않은 것 말고도, 플라톤은 그것을 위대하고 강력한 넛신으로 부르는 것도 옳은 일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 지방에서는 누군가가 분별력이 없다는 말을 하려면 그 사람의 기억력이 형편없다고 말하는 까닭에, 내가 내 자신의 기억력 부족을 한탄하면 사람들은 나를 나무라면 못 믿겠다고 한다. 왜냐하면 기억력이 없다는 건 분별력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지가 분별력이 없는 사람 아니라고 남들이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내가 나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한 것처럼 말이다, 이런 얘기. 사람들은 그 다음에 기억력과 이해력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됐습니다. 그것이 나를 훨씬 더 불리하게 만든다. 자기는 기억력이 없는데 이해력도 없다고 하니까 불리하게 만든다는 건데, 이 표현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그것은 부당하다. 경험에 비춰보면 오히려 빼어난 기억력이 한심한 판단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사람들의 약속을 잊어버렸어. 그 사람은 자기 친구들 전혀 기억 못해.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그러나 자기는 나는 확실히 쉽게 잊곤 하지만, 그러나 친구가 맡긴 일을 소홀히 하다니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지나서 그래도 나로서는 좀 위안되는 것이 있다. 기억력이 약한 게 약해도 조금 위안이 된다는 것은, 첫째로
그런 약점, 기억력이 약하다는 약점 때문에 쉽게 빠져들 수도 있었을 잘못, 즉 야심이라는 거죠. 야심이 잘못이겠죠. 야심이라는 더 나쁜 결점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세상 일로 타협과 교섭을 맡게 된 자에게 기억력 부족은 견딜 수 없는 결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심이 없다는 거죠. 이 야심이 더 나쁜 결점인가 봐요. 그렇게 야심을 채우려면 기억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재밌는 게 말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부족하다 보니 내가 하는 말은 더욱 짧아지는데 기억의 창고는 생각의 창고보다 더 크다는 거죠. 늘 물건이 더 많게 마련이다. 그 다음에 8번째 줄이죠. 7번째 줄인가요? 생각보다 기억을 더 잘한다는 것은 안 된 일이라는 거죠. 가끔 가다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람 번역도 그런데 잘 된 것 같은데도 정작 할 이야기를 너무 뒤쪽으로 돌려놓고 쓸모없는 장가지로 채워 좋은 이야기일 경우 그 좋은 점을 질식시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기억력 좋은 그들의 행운을 우리가 저주하게 만들거나 쓸데없는 걸 많이 가져와서 이야기함으로써 기억력이 좋으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그걸 저주하게 만들거나, 판단력 나쁜 그들의 불운을 저주하게, 그것까지 제대로 판단 못했다는 거지. 그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의 힘을 알아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멈출 줄 아는지. 야, 이거 참 재밌는 표현 같아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멈출 줄 아는지 보는 것이다. 거기도 보면은 밑에서 5번 줄점인가요? 질질 이야기에 끌려가는 것이다 해놓고, 옛일의 기억은 남아있지만 자기가 그 이야기를 몇 번 했는지를 기억 못하는 노인들은 특히 위험하다. 옛날에 그 모 교수님 생각이 나는, 맨날 듣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수십 번 들은 이야기네.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는 야심이라는 그 더 나쁜 결점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위안을 느끼는 것은 저 옛 사람들을 했듯이 이야기했듯이 내가 받은 모욕을 실제보다 덜 기억한다는 것이다. 다리우스 1세가 그 아테네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 하인을 시켜서 밥 먹을 때마다 3차례 이야기하라고 그랬죠. 저나 아테네인들을 기억하소서. 자기가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할 등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표현은, 이걸 자기가 또 재밌게 이야기를 했네. 내가 다시 찾게 되는 장소나 다시 읽은 책들이 항상 신선한 새로움으로 나를 향해 미소 짓는 것도 나의 이안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 기분 나쁠 텐데, 이것도 좀 장점으로 이 사람 설명하고 있네요. 괜찮아요. 저 뭐 마시고 왔어요.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A라고 되어 있는 7번째 줄인가요? 자기 기억력이 충분히 든든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될 생각을 말아야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 아닐 것이다. 기억력이 있어야 거짓말할 수 있다는 얘기고, 내가 알기로 어느 학자들이 이렇게 거짓을 말하다와 거짓말하다를 구분한다는 거죠. 거짓을 말하다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닌데 진실인 줄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을 말하다고,
거짓말하다는 자기 양심을 거슬러서 그렇게 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후자는 자기가 아는 것과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쓰는 말이죠. 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 관한 것이다.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좀 재밌는 내용에서 한번 볼까요? 이들은 중심틀과 내용 전체를 지어내든지 진짜 핵심을 감추거나 바꿔놓습니다. 원래의 일의 핵심을 감추거나 바꾸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 그들은 당황하지 않기 어렵다. 원래 상태의 일이 가장 먼저 기억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고 의식과 지식을 통해 각인되어 있는 터에 지어낸 것을 그것이 밀어내며 그 사람 머리에 떠오르지 않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지어낸 허구는 그 자리에서 단단히 버틸 힘이 없이 이리저리 밀리게 되고 처음 알았던 진짜 상황이 매번 머릿속으로 흘러들어와 가짜였던 왜곡된 것이었던 갖다 붙인 조각들의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다. 자, 그날 만두도 제가 샀거든요. 88쪽 봅시다. 첫 줄에 진실로 거짓말하는 것은 못된 악덕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인 것도 이게 악덕이야, 악덕.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모든 면이 말을 통해서 가능하니까.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심각한 일인지 안다면 그 죄를 화행에 처한다 해도 다른 범죄의 경우보다 정당하게 여겨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방금 87페이지 나왔네요. 협상 내용에 따라서 고관 대작의 앞에서는 상황에 따라 말합니다. 방금 그거 아닌가? 아, 그렇지. 이게 그렇잖아. 그 옛날에 그 민복기 씨라고 대법원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김명수 욕들을 먹지만 그때 뭐 긴급 조치하고 뭐 박정희 독재가 있었을 때야. 근데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냐 하니까 상황 논리라고 상황 논리.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이들은 상황. 자신의 진실과 양심을 상황에 종속시키려 하지만 상황 자체가 이리저리 바뀌게 되어 있어. 뭐 이런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은 못된 악덕이라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사람 재밌는 예를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영향이 남는 것도 중대한 결과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저 무분별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아이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정작 아이들을 야단쳐야 될 것은 오직 거짓말하는 것. 이 사람 굉장히 거짓말하는 걸 중요시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보다는 덜하지만 두 번째 제일 못된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보다는 덜하지만 적혀있죠. 더 세게 고집 피우는 것 정도가 그 씨앗이 보이자마자 더 자라기 전에 즉각 꺾어 놓아야 할 결점들이다. 우리가 흔히 그냥 애들 무분별한 행동했다고 난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재밌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뒤로 가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어디 보니까 23장에 습관에 대해 하는 거 나오거든요. 기존의 법을 쉽게 바꾸지 않는 것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 습관을 잘못 들인다는 거예요. 애들 교육을 하면서 우리도 아까 그렇고 평상시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고집을 피우면은 아주 엄하게 탁 단죄해야 되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있으니까 또 다음에 나아지겠지 뭐 한 번만 봐주지 이러면은 그 애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른이 됐을 때도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수필이 한번 나왔는데 미국에 유학 간 부부가 있었는데 옆집에 아줌마가 이제 그 유학생 부부가 한 명이 나오고 나는데 우리 집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자 이래서 갔는데 그 집 부인이 청소를 하면서 쿠키를 이리 내고 커피를 냈는데 그 집 꼬마아이가 4살 되는데 와가 쿠키를 찍어 먹은 거야. 이렇게 하나를 먹은 거지. 우리나라는 보통 보면 아유 예쁘다 뭐 이러는데 그 엄마가 청소하다가 갑자기 보고는 애를 달랑 데리고 가면 두들 팰피더라는 거야.
근데 자기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 여자가 왜 저러나 이랬는데 와서 애가 조금 있으니까 와가지고 그 아줌마한테 미안하다 사과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데 이 아이를 지금 현장에서 혼내주지 않으면 이 버릇이 계속 갈 것 같아서 좀 무례했다 이러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겁은 나는데 잘못된 거죠. 오바죠. 오바인데 이래서 하여튼 어디 그래서 하나를 고치려고 둘을 잘못한 거 똑같은 얘기지. 그거는 손님한테도 민망스럽고 애의 상처는 애가 그걸 인정하도록 만들어야지. 저도 펴보면 어떡해. 하여튼 제가 본 거래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교육이라는 게 조기에 있는 자리에서 정확하게 해주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거짓말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애들 야단치는 것은 거짓말이 제일 나빠. 오직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든다면 더 세게 고집 피우는 것. 나머지 무분별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야단칠 거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8쪽에 밑에 10번째 줄점에 만약 진실과 마찬가지로 거짓도 단 하나의 얼굴을 가졌다면 대체하게 나을 것인데 그렇죠? 관역에서 빗나가는 길은 무수히 많지만 관역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짓은 여러 개 하는 거지. 재밌는 표현.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89쪽에 보면은 뜻모를 낯선 언어를 말하는 사람과 있기보다는 평소 알고 있는 개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 성 아구스티누스. 그래서 이상한 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겠지. 그 다음 거짓된 말은 침묵보다 얼마나 더 상용하기 어려운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짓된 말 했던 얘가 프랑스와 1세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교황 율리우스 2세의 그 대사 얘기가 나오죠. 거짓말은 어쨌든 탄로나게 말한다는 얘기.